아무래도 채권하고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채권 물건부터 할 거예요. 그다음에 민총 친상 이런 순서대로 저 강의 계획서 맨 뒤에 나와 있죠. 그 순서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상도 이틀을 잡았어요. 계획은. 그래서 친족법 하루, 상속법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프린트는 받았죠. 이거 저기 2015년부터 2021년 기출인데 그 해당 파트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도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야 뭐 여러분들이 자료로만 갖고 있으면 되고 결국은 기본 사례집을 몇 회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 이제 사례풀이 구조하고 개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민법 정기 기본 사례 여기는 이제 머릿말이고 이제 쭉 나가서 여기요.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냐면 목차 끝난 부분이요. 이거 아마 예비순환 때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틀을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민법, 민사소송법 다 중요하잖아요. 민법, 민사소송법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사례풀이 구조예요. 결국 이게 사례풀이 구조로 이게 딱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차 다 끝나고요. 목차 다 끝나면 그게 페이지가 1페이지로 돼 있어요. 1페이지로. 그죠? 1페이지로 돼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이제 곧 하겠지만은 결국은 원고 다 시험은 원고하고 피고 대립당사 구조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이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한다. 이건 민소법에서 중요한 민법도 이렇게 청구 근거를 써야죠. 그 다음에 피고는 반대 규정이 항변 사유,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큰 틀로. 예, 이 틀을 가지고 민법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러면 권리 근거 규정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우리 채권법이죠. 채권법, 채청.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제 채권 총론의 채무불이행, 그죠? 최대, 채취, 연대, 보증, 양도, 인수 이런 것들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으로 채권 강론으로 가면 약정 채권 15개, 그죠? 매임도, 매매, 임대차, 도급, 소비대차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 법정 채권 3개, 뭐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이렇게 3개. 743이 아니라 이건 750. 750으로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채청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물건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건적 청구권, 점소용담, 그죠?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거, 소유권, 용익, 담보. 그래서 점유권 안 나오더라도 소유, 그다음 법정 자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은 엄청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청이 끝나면 그다음에 또 권리 근거 규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친족 상속법하고 그다음에 집행법의 추심 전부, 그죠? 이런 것들을 그때 나올 때마다 하는 거고 올해는 친족법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추심하고 전부는 여러분들 집행법 했으니까 그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 강론적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원고의 청구권을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들 흡수시켜 놓고 그다음에 반대 규정 항변 사유는 거의 민총에 있죠. 민총은 거대한 항변 사유다. 그랬었었고 그래서 신의 측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래서 권리능력 없으면 무효,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 취소 그다음에 목적 파트에서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 다 없으면 무효죠. 그죠? 그다음에 의사표시, 당목이 당사 목적 의사표시 107, 108 비진입 통정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이 순서대로 이거 항변도 항상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총에 나오는 거 대리 여기서는 무권 대리가 이제 항변 말고 부인으로 나오고 조건 기한 소멸시효 민총에서 소멸시효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최총에서 항변의 역할을 하는 것들, 저기 채권 소멸 사유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채권 가액 측에서는 동의항 해제. 그다음에 물권법의 항변 중에 제일 유명한 건 213조 단서 점유의 권리 항변하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 항변인 실체관계 부합 항변. 그다음에 법지 유치권 213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법도 되고 기록형도 되고 인소도 된단 말이야. 이 틀로 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별게 아니잖아요. 민법을 재배치한 거니까 이걸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책에 이제 그 다음 파트가 요건사실의 암기장이에요. 요건사실 암기장. 그래서 요건사실 암기장이니까 여기 한 10여 페이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까 틀 짠 거 있잖아요. 권리 근거 규정에서 한 것처럼 매매 그래서 거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대한 거, 임대차 계약에 그런 거, 소비대차, 그 다음에 도급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대로 요건 사실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연수원에서 나온 요건 사실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올 때마다 암기. 제가 뭐 돌아와서 또 이것까지 할 시간은 잘 없을 거고 거기서 해당 파트에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해당 파트가 요건 사실 파트가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 쭉 해서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페이지까지고 6페이지부터는 반대 규정 항변이죠. 똑같이 신의 측 당사자 목적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9페이지
그래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따로 껴서 복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되면 민법도 그렇지만 기록형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형도 똑같은 구조로 항상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쭉 넘어가서 예, 그러면은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 사례풀이 구조 방법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면 10페이지로 가야 될까요? 10페이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구체적 사례풀이 구조 방법론을 하는데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개괄을 조금 한데 이제 요거 그대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사례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록도 그렇고 그게 다 기준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그죠? 판결문에 따라서 한다. 판결문에. 그래서 판결문 형태에 따라서 똑같이요. 판결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판결은 이제 저기 민소법 가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문하고 이유하고 그죠? 주문하고 이유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민소법에서 공부하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기록형에서 하는 소장에서 주문에 대항하는 게 청구 취지고 그죠? 청구 취지. 그다음에 이유에 대항하는 게 청구 원인이죠. 청구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유에서 설치되고 이제 청구 원인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쓴단 말이에요. 원고의 청구. 그다음에 피고의 항변과 재항변 순서대로 재재항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판결문에. 그러면 청구 원인도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원고의 청구. 그다음에 피고의 항변. 그다음에 세 번째 재항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록형 할 때 제가 보니까 항상 매년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 청구를 안 써요. 청구를 제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청구를 안 쓰면 소장이 원고 청구 없는 소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청구를 안 써요. 이상한 기록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철저하게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야죠. 그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그럼 사례 답안지도 똑같죠. 우리가 사례 답안지도 그죠? 그래서 청구 취지 대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결론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청구원 대신 논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논거 쓰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쓰는 건 똑같이 청구, 항변, 재항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맞추면은 결국은 판결에 맞춰서 소장 답안지 쓰는 게 가장 고득점이고 가장 안정적 득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데 이제 좀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결론 논거는 약간 지금 법무사 저기 수원가에서 아주 유행처럼 결론 논거를 많이 쓰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건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왜냐면은 소장이야 당연히 피고는 피원 복귀 피고 논거에 뭐뭐 하라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지만 사례 답안은 반드시 결론 논거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거 결론을 썼는데 이거 잘못해서 이거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인상 점수가 그냥 엄청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맞아야 될 점수를 못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위험하네. 그러니까 결론에서 자기 확신을 갖게끔 자신 있다 그러면 그냥 저렇게 쓰되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원칙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례 답안에다 첫째 논점의 정리든 뭐 문제의 소재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청구 그 다음에 항변 재항변 이런 순서대로 이제 풀이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해가지고 잘 모르면 여기다 좀 두리뭉실하게, 그죠? 여기서 읽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틀린 듯한 인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뭘 써가지고 틀려버리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요. 제가 채점을 해봐도. 잘 안 읽게 돼요. 여기서 틀리면 여기서 5점 줘야 될 걸 1점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자신 없으면 저렇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잘못되면 다 틀려버리니까. 그렇죠? 가장 무난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냥 문제 소재 가볍게 쓰고 청구 항변, 재항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신 없으면 두리뭉실